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정치 구원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구원법,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관록의 사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야당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총장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예,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검찰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인터뷰도 일단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현직 검찰총장이. 무엇보다 이제 권성동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어서, 특수검사 출신이어서 예. 상황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윤석열 예. 총장의 속마음은 예.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예. 이 사건은 우선 좀 한번 그 본질이 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이 뭔가. 예. 예. 결국은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포기한 데 대한 정치 보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에 대한 반발이다. 예. 왜 그러냐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이제 수사권 조정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모든 범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6대 범죄를 제외한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예. 이 수사권 조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중대 6대 중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예.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이 수사권을 다 뺏어서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등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에 징계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예. 효력도 중지시키고 권한도 중지시키고. 그래서 그게 또 무산이 되니까 예.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면 좋다. 검찰이 갖고 있는 너희들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박탈을 하겠다. 그리고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겠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데가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지. 예. 그다음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이 성취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다 뺏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검찰이 존립 근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존립 자체를 소위 말하는 생존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6대 중대범죄는 검사들이 계속 수사권을 가지면 예. 나머지는 기존의 어떤 방향, 수사 기소권 분리 이쪽으로 가는 거는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건 찬성을 했죠, 우리가. 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각상도 의원도 2018년에 수사 기소권 분리 관련된 법안을 저도 그랬었죠. 수사권 조정 법안을 냈어요. 예, 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법안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저도 법안을 제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예. 검찰이 그 경찰 수사 과정이 적법성이라든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해라. 예. 그리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해라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만들고 이 정부가 만든 이 제도를 예. 시행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제도를 변화시키겠다는 또 거예요. 중수청을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존립과 관련된 문제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 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핵심은 중대범죄는 놔둬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총장에게 3월이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게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의미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들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이런 발언을 이 3월 초에 했다는 것, 이거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계산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거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강력하게 반발한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평생 몸담아 왔던 검찰 조직을 위해서인 거고요. 그 검찰 조직을 위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 발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만약 자기가 의도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의도가 관철이 안 된다 그런다면은 예. 이제는 정치를 나도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원래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타고난 검사였지 정치인의 DNA를 갖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치에 입문시킨 것이 누구냐면은 정부 여당이에요. 정부 여당. 살아있는 권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난 정부의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다. 예. 최고의 검찰이다. 예. 이렇게 칭찬했던 게 정부 여당인데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친구가 있냐? 우리가 키워줬더니 칼을 거꾸로 잡고 우리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윤석열 총장을 핍박하니까 국민들이 그걸 용납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시킨 것도 정부 여당이고 예.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서게 만든 것도 정부 여당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3월이라는 시점이 예.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 아니,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떨어졌죠. 예. 시점이었고, 그래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게다가 친인척 관련 수사와 관련된 공소시효도 3월쯤이 거의 만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의 어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거다. 이런 어떤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저는 않았나. 뭐 그 개인적인 문제는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1등으로 가다가 대권 주자 지지율이 1등으로 가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중단을 했어요. 예. 쭉 빠졌잖아요, 거품이. 예. 쭉 빠졌다가 이제 한 15% 정도가 이제 최근 여론조사는 됐는데 그렇죠. 갑자기 예. 중대범죄수사청을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을 하겠다 하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이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나온다면 환영하는 입장입니까? 지금 상황이 뭐 환영하고 뭐 찬성하고 환영하고 뭐 반대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야권의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지율이 1등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 입장에서 뭐 찬성하고 뭐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만약에 나온다 그런다면은 야권 후보의 한 명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이렇게 지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고 예. 이 중대범죄수사청 이 발족 이 부분도 정부 여당이 아마 한 발 양보할 거라고 저는 봐요. 속도 조절할 거라고 봅니다. 속도 조절 안 하면은 예. 윤석열만 키워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거는 여당도 지금 바라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속도 조절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번 발언이 검찰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 시점도 그렇고 발언의 그렇죠. 세기도 그리고 그렇고. 뭐 윤석열 총장이 만약 자신의 뜻이 관철이 안 되고 사퇴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적 평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청와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그런 관련 정치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마 사퇴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관련해서 국회를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았다.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이 그렇죠.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그렇게 강하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또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강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적이 없어요.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할 때도 예. 그다음에 자신이 징계를 당할 때도 법적 절차를 밟았어요. 법원에 가서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워딩도 점잖게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 아니 오늘 중앙일보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예. 점잖게 했는데 예. 이번 사안은 예. 수사권을 박탈한다 그러니까 예. 이건 검찰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형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좀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하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또 강한 워딩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을 한 겁니다. 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중간에 사퇴를 한다고 친다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윤석열, 그다음에 국민의힘 자체 또 대통령 후보가 여러 분 계시죠? 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된다 그런다면 본인은 대권 도전 안 하겠다 그랬고 예. 또 아니 근데 마음이 바뀌실지. 아이, 그럼 뭐 전혀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예. 여러 차례 벌써 대권 도전 안 하겠다 이번에 대권 도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변심을 해서 대권 도전한다 그런다면은 예. 아마 국민들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안철수 대표는 대권 후보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고요. 예. 나머지 후보들은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또 가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으면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안 들어오고 제3지대에 있는데 지지도가 높다 그런다면은 예. 야권 통합이 안 되면은 뭐 우리가 대통령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야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처럼 서울시장 야권 통합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야권 단일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밖으로 나온다면 제3지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 일단은 뭐 그렇게 보면서 본인도 우리 당에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유리한 건지 제3지대에서 남아서 가는 것이 유리한 건지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면 주판을 튕겨보겠죠. 계산하겠죠. 예.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대구 고검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또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 태도를 봐서 특별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 이제 것이다. 끝났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제 모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벌써 자기 스스로의 메시지를 냈고요. 국민일보 했고 예. 중앙일보 했고 오늘 또 그렇습니까? 중앙일보 통해서 냈잖아요. 예. 그런데 뭐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그야말로 기관 방문하는 곳인데 검찰을 정치 한복판으로 만약에 거기서 또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은 정치 한복판으로 넣는 것이 돼서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의 태도에 비춰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프로스 검사 내부 그 정보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검사들이 굉장히 좀 날린 것 같은데 굉장히 격앙돼 있죠. 예, 격앙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잘못 비춰지면 이게 기득권 수호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한 예는 지난번 윤석열 총장 징계권 때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발족에 대해서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어요.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사안은 검찰 조직의 명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검찰 제도의 존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국가 시스템을 만들 때 법원 만들고 검찰 만들고 경찰 만들고 그래서 그 권한과 기능을 다 분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찰 제도를 형이화시켜서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력화를 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반발을 갖고 뭐 검찰 이기주의다, 조직 이기주의다, 기득권 보호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다. 이번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탈세 사건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수사를 누가 하냐? 맨하튼 뉴욕주 맨하튼 지검에서 지방검찰청에서 또 손을 대고 있고 연방 뉴욕 남부검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의 검찰이 대부분 다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편 타당적인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지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 권한만 남겨두겠다 하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또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가 정말 형사사법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찍어내기 실패하고 그다음에 징계 실패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 계속하니까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인해서 재판에 회부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중심돼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의 발단을 보면은 이 중대범죄수사청 발족의 순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근데 역으로 보면 이문정 검사가 어제 자신의 SNS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에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총장과 차장검사 지시로 직무 배제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아젠다, 큰 명분, 검찰의 독립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일개 검사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당신 하지 마.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풍향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이문정 검사의 주장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아 그래요? 예, 대검에서 해명 자료가 나왔잖아요. 이문정 검사한테 한명숙 전 총리 감찰 사건 관련 감찰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 그리고 이문정 검사의 직위가 뭐냐면은 검찰 연구관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수사 검사로도 이제 임명을 했으니까. 검찰 연구관이라는 것이 뭐냐? 예. 그건 이제 최근에 된 거고. 예. 검찰 연구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검에 있는 각종 제도 정책을 보좌해 주는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찰권이 없는 거예요. 감찰 연구관한테는. 감찰권을 누가 갖고 있냐? 대검 감찰부 내에 감찰 1과장, 2과장, 3과장, 1, 3과장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 연구관 감찰 1과나 3과에 소속된 검사가 아니라 감찰부 대검 총장 직속에 돼 있는 보좌하는 역할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마치 감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아니 일개 이제 수사 검사로 또 발령을 받았으니까 수사 검사를 발령을 받아도 그 사건을 배당을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라고 해서 아무 사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진정이 들어오거나 이 사건을 자기한테 배당을 해야지 비로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감찰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사건 배당을 안 해준다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찰 3과에 배당을 했다니까요. 이문정 감찰 연구관한테 배당을 한 게 아니라 감찰 3과에 배당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짜뉴스에 이문정이 만든 가짜뉴스가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했죠. 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는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여당 내 일부에서는 정치 활동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윤 총장의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될지 검사 출신 변호사시죠. 이현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윤 총장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중대범죄 수사청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사실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죠. 이제까지 검찰권 축소 움직임에 대응해서 항상 검찰총장과 검찰 정 소속 검사들이 하던 행태 아닙니까? 가령 2011년 7월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다르게 검경 합의한 거와 다르게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성안이 됐다라는 이유로 물러났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이때까지 검찰총장이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 다음 임기는 몰라도 후배들 볼 낯이 없다. 뭐 이러면서 물러났었죠. 예. 이게 지난번 청문회 때였나요? 윤 총장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냥 대외적인 멘트였고, 속내는 이제까지 검찰총장은 장렬하게 저항하고 나가야 후배들한테 볼낯이 있고, 이 검찰 후배들 간의
커넥션하고 그들이 나에 대한 신망을 곧 변호사로서의 영업 자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항하고 나가야죠. 그냥 나갈 순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저히 조직의 위상 그리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홍만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물러나고서 얼마 안 돼서 홍만표 대검 기조부장도 관련해서 예. 물러났었는데요. 예. 그때 후배들로부터 나중에 정관 변호사로서 은혜를 수고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신 저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나가셨다,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관 변호사로서 은혜를 수고했다라는 거는 그 어떤 말씀이시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예,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예.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가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못할 말을 대신해 주셨다라고 예. 고마워서 이제 정관 변호사 찾아오면은 예. 잘해드리는 거죠. 잘해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안 되는 사건도 되게 하는 거죠. 예. 되는 사건은 안 그게- 되게 하고. 그렇죠. 예. 예. 그게 가능합니까? 법대로 해야지. 이제까지는 검사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관이 없지 않았습니까? 가령, 김승현 하나회장 보복 폭행 사건에서 남대문 경찰서의 고위 경찰관이 그 사건을 열심히 하려는 수사관에게 사건을 뺏어가지고 다른 경찰서에 이첩시키도록 지시했는데 이거 직권남용죄로 수사 기소한 게 우리 검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문정 검사.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에 대해서 모해 위증으로 인지 기소하겠다고 이문정 검사가 나서니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오던 예. 허정수 3과장한테 사건을 줬죠. 뺏어서. 아. 그러니까 경찰관의 직권남용죄는 자기네들이 수사 기소하고 예. 내부에서 우리는 해도 상관없고 이런 행태니까요. 아, 그렇군요. 이 3과장님은 그러면은 열심히 수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대검 감찰부장 주재의 내부 회의에서 예. 모해위증 인지 기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는 거고 허정수 3과장한테 사건이 가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결과가 보이니까 안전하게 사건을 던진 거지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 기소하라고 사건을 준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총장님이 배운 헌법하고 제가 배운 헌법이 다른 것 같아요. 예? 헌법은 하는데.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MB 사돈의 효성 일가 그 해외 재산 도피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안고서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셨고 예. 지금 2019년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것은 검사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야밤에 기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과거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헌법을 들먹이는 건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헌법의 절반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거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 조직에 관한 건데 말입니다. 예. 헌법의 절반은 인권에 관한 거라는 건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수사가 표적 수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검찰이 이때까지 표적 수사를 해왔죠.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최근에 모해 위증죄로 인지 기소하겠다고 나선 그 사건이 바로 표적 수사에 관한 건고. 근데 과거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이 헌법을 들먹이시면 제가 더 오히려 당황스럽죠. 그 표적 수사에 다른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다른 사례들도 있나요? 표적 수사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한명숙 전 총리 1차 사건, 2차 사건이었죠. 예. 1차 사건에서는 곽영욱 대한통운사장의 행유행을 줄여주고 해외 재산 도피와 자본시장법을 봐주고서 그 표적에 대한 혐의에 대한 유리한 지수를 얻어낸 거죠. 예.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성완종 리스트에 있던 사람 여러 정치인 중에 친박만 기소를 안 하고 비박은 기소를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우리 검찰의 대표적인 행태죠. 저도 문득 떠오르는 사건들이 좀 있기는 있네요. 예. 근데 이제 검사들은
이 중수청 법안이 도입이 되면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유지가 무력화될 것이다. 불송치 사건이 급증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이 막대하다. 뭐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자체는 좀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상적인 기소와 공소 유지가 무력화된다는 것은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안 하고 사보타지를 하겠다. 자기네들 무력 시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중수청 소속 수사관들이 사건을 뭉개고 송치를 하지 않고 봐주고 이러면은 그거 끝이 아니죠.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 오히려 그런 비위 감시에 대해서 무력화할 거라는 건 자기네들이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지. 지금은 중수청 공수처가 생기면 두 기관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쟁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돼 버리면 공소권을 유지해야 될 검사가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서 그 사안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공소권 유지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판판이 재벌이랄지 이런 쪽 큰 권력에게 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면 되죠.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만들면 된다. 예, 수사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지 이걸 처음부터 안 된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협업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된다. 예. 그렇죠. 지금도 사실 공판검사는 공판부를 6개월만 수행하기 때문에 예. 사건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거달기식으로 하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자기네들도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으면서 아무런 대비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지 않고 있었는데 예. 이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예.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뻔뻔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역제안을 한 게 검찰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전문 수사청을 3곳을 설립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어요. 이 전문 수사청 설립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역시 전문수사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지향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건데 예. 이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취지는 첫째는 이제 수사가 본래적으로 인권침해적인 과정이니까요. 예. 왜냐하면 자기 앞에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확신한 다음에 추궁하고 굴복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좀 과한 방법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기소를 하는 기소 기관에 의해서 통제하자는 것이 분리의 취지고요. 둘째는 수사를 하는 사람의 확증 편향이 실현되질 않거든요. 기소권하고 수사권이 결합돼 있으면은 자기가 한 행태에 대해서 시정하고 이거는 제가 안 된다. 많은 노력과 그 시간을 들이고서 이게 안 된다. 수사해봤더니 혐의가 안 되는 거였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또 새로운 범죄를 더 찾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권 침해적인 방향으로 가기가 쉽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까지 검찰이 기소권을 이용해서 딜을 하고 표적 수사를 하는 그런 위험을 낳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권, 기소권이 결합되어서 이제까지 발생했던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최경영의 최강시사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 예.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상관없는데 내 임기 동안은 안 된다 하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후배들의 자신에 대한 신망 그리고 커넥션 이거는 영업 자산인데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한 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검찰총장이 세게 나오니까 민주당은 그 전부터 이제 속도 조절론이 좀 나왔단 말이죠. 일부에서는. 예. 그래서 네.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수청을 설립하고 검수완박을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검찰 개혁의 성과가 저는 결코 크다고 보진 않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왔고 예. 이제 뭐 속도 조절이라고 하면 글쎄요, 꽤 바삐 달려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네요. 아, 그래요? 이게 중수청 설립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수사 기소권에 완전 분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같은 맥락이죠. 왜냐하면 같은 맥락입니까?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에 부여했던 중대범죄 수사권을 고스란히 중수청에 가져다 준다는 거니까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3월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나오는 것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어요. 그 검찰총장 임기가 이 시점에 네. 이렇게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이 시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그분의 내심의 문제니까 임기를 마치고 나가면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어버리고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주목을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나가는 게 낫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르면 오늘 사의 표명할 수도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시끄럽게 나가는 게 좋죠. 임기를 얌전히 마치고 나가는 것보다 정치 행보를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있다라는 것. 예, 나는 이 정부의 살아있다. 대립각을 세우면서 예. 주목을 받으면서 뭐 이 정부의 희생양인 척하면서 나가는 게 좋죠. 박범계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법무부의 역할? 지금 박 장관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협의를 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화 상대로 검찰을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검사들 각각은 정관 예. 변호사로서의 자기 눈앞에서 정관 변호사의 수입 100억 뭐 50억이 사라지니까 예. 강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죠. 대화가 되겠습니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협의를 위해서 인사안을 주니까 그 인사안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대검이. 예. 임은정 검사 감찰 3가장설이 있는데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언론에서도 시끄러웠고 이프로스에서도 시끄러웠고 예.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고 뭔가 자리를 마련하면 그걸 언론 플레이 수단으로 쓰고 도리어 역공을 하니까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수청 도입은 집권 여당이 그냥 강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이때까지 지지부진해왔고 예.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말 사의를 표명하면 그래도 국민들 상당수는 온갖 핍박 속에서 어떤 고통받고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 국민도 있겠지만 아닌 국민도 있을 테고 예.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수청 논란 또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윤석열 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말을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전 언론에 지금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으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작정을 한 것 같아 작정을 보입니다. 했죠. 예.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이 3.1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틀에 걸쳐서 연이어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물어와서가 아니라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3일째 지금 이제 대구지검 고검 내려가면서 예. 거기서 또 그날 기자 질문에 답하는 걸 보면 거의 준비해온 멘트를 맞아요.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거의 작정을 한 것 같다. 작정을 했다는 거는 정치를 할 작정. 이제 이번 이제 중수청 법안 추진 이걸 명분으로 해서 직을 던지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글쎄요, 저는 매우 내용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식은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어제 대구지검이나 고검에서 발언한 건 특히가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오전에 공개적으로 여당 지도부의 구성원이었던 구성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 완급을 조절하겠다. 해보자.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오전에 공개적으로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대구 내려가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무슨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좀 협의할 서로 생각은 협의해 가서 뭔가 좀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그냥 던지고 날 뭘 결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니까 공직자가 이게 의견을 낼 수 있죠. 이견은 그렇죠.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야 되고 청와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절차에 따라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의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국회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내면서 직접 구두로도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견이 있으니 좀 협의하자 내지는 조정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라고 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의 어떤 명분 쌓기용으로 보여서 공직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입법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검사나 검찰청은 이게 이해관계자죠. 네네네.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마치 이제 기업에서 국회에서 기업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내놨는데 야 그거는 한국을 위해서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자.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기업도 무슨 법안 처리할 때 지난번 공정사업법 할 때나 중대재해처벌법 할 때 의견 내고 그 법 동의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협의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회는 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해 가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이 3일간에 걸친 입장 표명은 뭔가 이견을 제출해서 뭔가 조정하겠다는 의사표기라기보다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결행하기 전에 일종의 명분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좀 안타깝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이 제안한 뭐 여러 수사청 설치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참여연대 때부터 내놨던 검찰개혁 방안이 비슷하죠. 윤 총장이 얘기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제가 보면서도 이거 비슷한데 이랬어요. 예. 제가 이미 뭐 참여연대 때부터니까 한 15년 전부터 최근에도 몇 번 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경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법안도 처리됐고 이제 자리가 잡았는데 지금 이제 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한 이 중대 범죄를 처리하는 문제인데요.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 범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 때부터 금융위원회, 금감독원에다가 아예 검찰 조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검찰 조직을 두고 국세청에다가 검찰 조직을 둬서 검찰을 조직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이제 권한이 하나의 지금 검찰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검사들이 다 검사 총장을 총장을 정점으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관철되는 하나의 단일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중앙직관화가 됐죠. 제 식구 감싸기도 하고 완전히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한다 소리를 듣는 건데 검찰이 4개 5개로 쪼개지게 되면 같은 검사라고 해서 같은 검사가 아니거든요. 마치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판사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도 판사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금융범죄를 수사를 담당하는 아예 전문적인 검찰 조직을 만들고 공정거래범죄 미국도 반독점국이라 그래서 아예 그 법무부 산의 검사들로 구성되는 반독점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쪼개자는 안을 저도 얘기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안이다.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라고 이야기했죠. 한 것도
박범계 장관도 참여연대에서 200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걸 알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검토하고 있는 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지금 여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그렇고 박범계 장관도 충분히 협의해서 예. 꼭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검찰 권한이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진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이 수사 기소를 아예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시민들은 검사들을 못 믿는 시민들은 네. 수사 기소 분리를 막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닌가, 꼼수적 제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미 일반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이미 예.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고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고 검찰은 오히려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남은 거는 예. 지금 검찰의 수사 범위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경제 범죄, 뇌물 사건 등과 관련된 이 6대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문제인데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게 되게 비슷한데 예.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건 뭐냐면 경제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합쳐서 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도 되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주장이나 또 그 수사 기소가 융합돼 가는 게 세계적 추세다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은 다 일맥상통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본인은 이 뇌물 사건이나 경제범죄 수사만 해왔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수사 기소는 다 합쳐져 있고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라고 하는 것도 일면 맞는 얘기고요. 네.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맞는 얘기인 거죠. 아,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협업 과정을 아까 이현주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협업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제가 지난번 했더라도.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라고 해서 수사할 수 없고요. 그건 전문화된 그 검사 아니면 수사를 못 하고 그런 수사는 보통 1년, 2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네요.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를 1, 2년 한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하고 해야지. 공소 유지를 하지 않으면 법정에 가서 소위 수백억 들여서 로펌 변호사를 동원하는 소위 재벌 총수를 상대로 예. 이 공소 유지에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기식 소장님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 네네. 그러니까 중수청 설치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나온 것처럼 금융 공정거래 조세 각각 쪼개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 뭐 제가 참여연대 때부터 주장했던 그런 예.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예. 또 권한에 있어서 검사를 배치할 거냐 말 거냐 수사 기소권을 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융합시켜 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이 국가 그 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 6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권한을 가진 데를 두 군데를 둘 거냐 아니면 국가수사본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합칠 거냐 이런 것 등등 검토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으니까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할 게 많은데 갑자기 무슨 3월 초에 법안 발의하고 6월 달에 처리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 시간을 예.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이 바로 대선이니까 대선 공약으로 해서 오히려 대선 직후에 정보조직 개편하면서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논의하겠다는 방향으로 사실은 그 지난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여당 최고위원회가 논의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사실 예. 그 직후에 연휴여서 외부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러나 네. 최고위원회 결정된 사안을 윤석열 총장도 전에 들었거든요. 예. 이미 최고위원회에서 중수청 법안을 그렇게 급하게 지금 나와 있는 안대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는 게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연이어 인터뷰를 하고 공개 발언을 통해서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매우 자극적인 준비된 멘트를 하는 거는 뭔가 작정하고 자신의 뭔가 정치적 행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참 불행한
예.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번 정부가 검찰을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권력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께서 이 부당한 정권 폭력에 자신의 직을 걸고 민주주의 법치 지키려고 나서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정계 진출을 위한 포석이다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건 다 본인의 결심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권 지지자분들의 많은 기대가 이제 모여 있는 만큼 예. 앞으로 정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 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그 헌법 정신, 법치, 국민 상식, 또 국가 근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생각에 많은 국민들께서 뜻을 같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선거 캠프를 꾸린다면 합류할 의사가 있으세요? 저 가정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우선 예. 이번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예.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예. 그다음에 저는 서울시장은 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캠프에 서울시장에 떨어진다면 캠프에 나가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령 무슨 이제 그 서울시장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야권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윤석열 총장과 힘을 합해서 제3지대의 어떤 정당을 키운달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달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마 제가 만약에 이번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예. 그 후에는 모든 시선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에 모두 다 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모든 그런 치열한 고민들이 시작되고 혁신적인 재편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야권이 분열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분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으로 또는 한 후보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당 형태야 제가 무슨 돗자리 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예. 혁신적인 재편을 통해서 국민들이 야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하고 예. 그리고 이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하고요. 야권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한 명만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윤석열이라면 많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지지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예. 제가 떨어지면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 제 역할은 서울시장으로서 혁신적인 시정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야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게 제가 대선을 돕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는 거는 그러면 반대는 안 하시는 거네요. 지지하시는 거네요. 그건 본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저도 만 10년 전입니다만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고민의 크기가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정말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시든 하시지 않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